김민수 박사, 서울대학교 병원. 김민수 박사, 국립서울의올테케이예일대학교 병원에서 블루베리와 호두를 가장 잘 먹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 피해야 할 조합들, 블루베리를 특정 식품으로 활용하는 식단 레시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혈관이 막히고 신장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 피해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건강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블루베리를 식단에 추가하는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에 충격받으실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상큼한 산미와 은은한 단맛이 있죠. 블루베리는 영양가가 높아 매력적입니다. 최근 몇 년간 슈퍼푸드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에서 치매와 암 예방이 큰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생활습관병과의 싸움에서 서울대병원은 블루베리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김민수 박사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년간 생활습관병을 연구하며 치료에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약 박사님이 한 가지만 과일을 먹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블루베리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블루베리의 건강 이점이 매우 광범위하다고 말합니다. 박사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은 블루베리의 선명한 보라색 색소에 있습니다. 그것은 안토시아닌 그룹에 속합니다. 블루베리, 건강한 삶을 위한 5가지 행운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몸이 녹슬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공기 중의 철도산소처럼 녹을 일으키는데 과잉 활성산소도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이런 손상은 치매와 여러 생활습관병의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박사님은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 이런 반응성 산소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참여도가 높아 효과적입니다. 하루 약 1작은술 50개에서 100g 정도입니다. 블루베리를 자주 먹으면 몸속 염증을 억제하고 중금속 같은 해로운 물질을 줄여줍니다. 이 물질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으며 치매 예방도 기대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당뇨병 예방과 혈당 조절 지원입니다. 당뇨병은 물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됩니다. 이것이 인슐린 농도와 혈당을 높입니다. 이 병은 치료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일본에서는 신킨교소쿠와 노소추라고 불리는데 사용이 쉽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당분이 많아 이 과일을 피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자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님은 블루베리가 식후 혈당 상승을 낮춘다고 말합니다. 혈당 지수 GI가 비교적 낮아 약 53 정도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과일입니다. 즉 먹은 후에도 혈당이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점이 당뇨병 환자나 위험군이 블루베리를 식단에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당분이 있지만 적당량이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시력을 유지하고 건강한 눈을 위해 유용하다고 설명하겠습니다. 블루베리가 눈에 좋다는 말은 흔히 들으셨을 겁니다. 이건 안토시아닌 덕분입니다. 카로티노이드와 비타민 E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눈 점막과 눈꺼풀 염증을 예방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이 그 역할을 하며 사람은 약 30배 많은 안토시아닌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카레와 관련된 백혈병 보고도 있으며 일상적인 눈의 피로와 눈의 피로감을 예방합니다. 블루베리는 눈의 피로를 줄이는데도 유망한 선택지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지 않을 때 특히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많아 이 식품의 이점을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최근 PM2.5 등 요인이 혈관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방사능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맞아요. 보이지 않는 미세 입자가 호흡을 통해 몸에 들어와 혈관을 통해 이동합니다. 이 입자들은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액 속에는 노폐물과 유해 물질이 있습니다. 혈액이 뭉치면 점점 끈적해져 혈관벽에 부담을 줍니다. 이로 인해 동맥 손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 연구에서 이수연 박사는 하루 권장 섭취량이 약 50g을 발견했습니다.
블루베리 100g 섭취하면 신경혈관 질환 위험을 1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안토시아닌의 한겸 효과 덕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효과는 혈관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뇌경색과 심근경색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 박사는 젊은 세대에게도 이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루베리의 피부 미용 효과.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이 피부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들은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어 피부톤을 유지합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블루베리는 여드름이나 여러 피부 자극으로 인한 손상을 줄여줍니다. 기미나 거친 피부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위해 블루베리는 피부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곧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블루베리와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은 조합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음식과의 조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중이 줄거나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설 박사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함께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유와 열이 있을 때 식사 이론입니다. 블루베리 스무디와 우유를 함께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유는 칼슘이 풍부해 뼈 건강에 좋지만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고 이수연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블루베리와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조합은 드물지 않고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우유와 스무디를 같이 마시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럴 땐 두유 아몬드 우유, 다른 대체 우유를 사용하세요. 귀리 우유 같은 대체 우유를 시도해 보세요. 이런 우유는 우유나 방해 성분이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소량으로 섭취하면 블루베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마실 수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고 싶다면 블루베리를 먹을 때는 감각을 편안하게 하면서 시간을 두고 먹으면 더 좋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이와 샐러드는 자주 함께 먹습니다. 하지만 오이를 먹을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이 속에 있는 아스코르비네이스라는 효소가 블루베리에 많은 비타민C를 파괴합니다. 이로 인해 블루베리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대한 효과를 보려면 오이와 블루베리를 따로 먹거나 섭취 시간을 다르게 하세요.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와 파인애플은 모두 신맛이 나는 과일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 항산화 성분이 강한 과일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이들을 함께 먹으면 위액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열 속쓰림 때때로 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위화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다면 이 과일들은 1시간 간격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먹어야 블루베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음식 궁합 건강 증진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나나는 영양 보충에 간편한 방법입니다. 한국 식탁에도 바나나가 자주 올라옵니다. 바나나는 식이섬유, 특히 펙틴이 풍부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흡수를 돕습니다. 이 조합은 블루베리와 바나나의 효소 활동을 지원해 서로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궁합 효과는 면역력을 높이며 체내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수연 박사는 특별히 권장하는 식사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블루베리 슬라이스와 요거트, 그 위에 바나나를 올려 먹으면 좋습니다.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넣은 스무디도 훌륭합니다. 플레인 요거트 미니 요거트에 플레인 요거트 작은 크기의 요거트와 함께 프로바이오틱스인 젠타마키는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지원하는 유익균 환경을 제공합니다. 블루베리의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그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논란이 없는 종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논란이 있는 제품은 현재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그릭 요거트도 좋은 선택이라고 박사님이 말씀하시며 권장합니다. 먹는 방법.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그대로 넣고 그래놀라와 견과류를 함께 곁들입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호두와 같은 견과류에는 고품질 비타민과 지질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들은 뇌 기능 유지와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도 뇌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함께 섭취하면 인지기능 유지와 생활습관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효과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천 방법은 샐러드로 먹는 것입니다. 간식으로 먹거나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호두와 따로 먹어도 좋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뇌와 호두의 놀라운 힘과 똑똑한 활용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와 잘 어울리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답은 호두 뛰어난 견과류입니다. 모양이 뇌와 닮아 오래전부터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최근 들어 그 풍부한 영양가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장수와 건강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호두는 신체를 돕는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민수 의사님이 그 매력과 주의할 점을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호두는 좋은 지방, 특히 오메가3인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의 공급원입니다. 이 필수 지방산은 몸에서 생성되지 않아 식품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박민수 의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호두가 건강한 몸과 뇌에 주는 세 가지 이점입니다. 그중 하나는 뇌 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치매 위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호두에는 오메가 지방산과 비타민 E가 들어있어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활성화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일 저녁 8시 30분경 호두 3-5알 정도를 먹는 습관이 뇌 건강에 좋습니다. 매일 호두 3-5알 먹는 습관이 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박민수 의사님은 이는 갑작스러운 뇌졸중과 심부전 위험도 낮춘다고 말합니다. 심근경색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주 원인은 동맥 문제지만 불포화 지방산과 높은 항산화 성분이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혈류 감소를 막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탄력을 유지합니다. 혈관 막힘 위험을 줄이고 뇌경색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암과 심부전 예방 효과도 있다고 믿어집니다. 호두는 몸속 만성염증을 줄여줍니다. 만성염증은 많은 질병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염증에 영향을 미치며 호두는 체내 유해물질과 노폐물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호두의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제이며 비타민 E는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활성산소 제거를 도와 생활습관병 예방과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기여합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호두는 건강에 좋지만 먹는 방법과 건강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박민수 의사님이 경고합니다. 주의할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호두와 함께 먹는 멸치볶음은 전통적인 안주입니다. 멸치는 칼슘이 풍부하며 호두는 은은한 단맛과 매콤함이 조화를 이룹니다. 비슷한 재료가 일본 식탁에서도 쓰이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피트산이 들어있습니다. 피트산은 산성 성분으로 몸속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해독 작용을 합니다. 효과가 있지만 칼슘과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의 사항입니다. 박민수 의사님이 말했습니다. 효과를 최대한 누리려면 멸치와 호두를 적절히 조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두를 멸치 대신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와 작은 생선을 함께 먹으면 피틴산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다른 식사로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호두는 값이 비싸고 공기에 쉽게 노출됩니다. 더운 곳에 두면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호두는 맛이 변할 뿐만 아니라 아플라톡신이라는 문제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국제연구소에서 발견된 위험한 독성 물질입니다. 아플라톡신은 해로운 물질로 분류되어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호두의 기름 냄새가 오래되어 상한 느낌이 나면 절대 먹지 마세요. 호두는 너무 귀중해서 버려야 합니다. 주저 말고 버리세요. 김민수 교수님께서 보관 방법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호두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세요. 금괴에 보관하는 것이 도난 방지에 가장 좋습니다. 구입할 때는 소포장 제품을 선택하고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보관 조건이 좋으면 적당량 구매해 바로 먹기 전에 다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이 부패 예방에도 좋습니다. 호두,
호두, 설탕, 절임 등 작고 간편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설탕이나 시럽으로 코팅된 호두가 단맛 간식으로 판매됩니다. 맛있지만 건강을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 당뇨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질병 위험을 높입니다. 식품 제조업체에서는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기름과 방부제 및 기타 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도자기 용기를 선택하세요. 기본 원칙입니다. 더 단 걸 원한다면 꿀을 사용하세요. 조금 뿌리거나 말린 과일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호두의 힘을 느껴보세요. 건강에 가장 좋은 4,000가지 조합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호두의 건강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아래는 호두의 건강 효과를 증진시키는 추천 조합입니다. 꿀은 천연 항염 및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변하거나 몸이 약할 때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끔 꿀을 먹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며 꿀과 함께 먹으면 염증 억제와 면역 지원에 효과적입니다. 김민수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방법은 요거트에 꿀을 조금 넣어 먹는 것입니다. 현재 꿀을 토스트에 바르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니 과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과는 하루에 사과 하나는 의사를 멀리하게 한다고 합니다. 흔히 듣는 말처럼 사과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펙틴, 칼륨, 비타민 C 및 여러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과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사과의 섬유질과 좋은 쌀 품질의 조합이 성장과 건강에 좋은 효과를 만듭니다.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박사님께서 만성질환 예방에 좋은 방법이라고 권고하십니다. 먹는 방법, 사과와 호두 함께 먹기, 직접 먹거나 샐러드에 넣거나 요거트와 섞어 드세요. 간편하고 영양가 높은 간식입니다. 채소 대표로는 겨자잎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루테인, 철분 등 여러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겨자잎은 세포 생성과 재생을 돕고 동맥 손상 위험을 줄입니다. 겨자잎은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루테인은 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겨자잎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비타민C도 풍부해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추천 조합 레몬. 레몬즙을 조금 넣으면 영양 균형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전문가 의견으로도 훌륭한 조합입니다. 아침 식사 때 겨자잎과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통깨를 갈아 사용하는데 겨자잎과 깨의 조합은 맛과 영양가를 높여줍니다. 쌀 과자나 쌀떡 위에 뿌려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바나나와 블루베리도 인기 있는 조합입니다. 바나나는 호두와도 잘 어울립니다. 바나나의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 건강에 좋습니다.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라면 심혈관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추천하는 먹는 방법은 바나나와 호두입니다. 두유나 아몬드 우유와 함께 드세요. 스무디는 바쁜 아침에도 간편하게 영양을 보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요약하자면 균형 잡힌 식단은 밝지 않은 미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와 호두는 우리의 건강과 장수에 기여합니다. 이들은 몸을 돕는 훌륭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맞지 않는 음식이나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제대로 된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몇몇 음식은 단독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일본식 식단처럼 다양한 음식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블루베리와 호두를 조금씩 첨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능성 식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김민수 교수를 소개합니다. 일상 식단을 그의 조언에 따라 다시 점검해 보면서 더 건강한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계절 채소와 과일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을 고려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때때로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마음과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계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건강이나 식단에 걱정이 있다면 건강관리 양식과 관련된 바람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매일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해이나.
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 글은 원래 한국어로 작성되었으며 일본 독자를 위해 내용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 제품은 구성에 상당한 변화를 거친 독특한 제품입니다.